네, 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 AI 마케팅 콘텐츠 자동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 보고서 자동화 실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보고서 자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자동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가 이제 우리가 시간 소모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오류들이 문제점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AI 자동화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AI 기반 보고서 작성을 해볼 건데 이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롬프트를 썼던 것처럼 AI 프롬프트를 써서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딥리서치라고 하는 챗GP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들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고서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 자동화란 사람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문서로 작성하던 과정을 이제 우리가 AI한테 시켜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시로요. 첫 번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매출 데이터 기반 주간 영업 리포트 자동 생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매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 갖고 있게 될 건데 이때 이 데이터들이 주간별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 했을 때 매번 데이터들을 어떤 포맷에 맞춰서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걸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중간에다가 AI를 놓고 AI한테 데이터들을 전달을 해주고 그럼 AI가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리포트들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자동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이제 AI한테 프롬프팅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리포트의 형식까지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웹 기반 산업 분야별 뉴스레터 자동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분야별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좀 많이 보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나 아니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특정 이슈들을 계속해서 찾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뉴스 검색을 한다던가 아니면 블로그를 본다던가 이렇게 정보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됐었는데 이때 웹에 있는 내용들을 AI가 크롤링,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보기 좋은 뉴스레터 형태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그냥 우리가 전달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잘 사용하는 SNS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객 설문 데이터 요약 인사이트 리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설문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설문들을 했을 때 데이터들을 우리가 또 분석을 해서 그걸로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설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들이 포맷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AI한테 이걸 맡겼을 때 정말 리포트를 잘 생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고서 자동화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일단 폭증이 있습니다.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업과 기관이 다루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것만 해도 그렇고요.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면 우리 사실 주변에 CCTV도 많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직접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게 됐고 비효율적이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신속한 의사결정 요구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유행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서 기업들에서 빠른 보고가 필요해지고 그걸로 인한 빠른 의사결정들이 필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럴 때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근거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고서들을 좀 더 자주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시장 변화들을 빨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들을 확인하고 그걸로 이제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AI로 빠르게 만들어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빠른 대응들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업무들을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고서의 작업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정형화된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패턴들을 이제 우리는 AI한테 시켜서 특정 포맷에 맞춰서 보고서들을 받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A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시켜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 자동화 프로세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를 정의를 하고요. 데이터 수집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생성해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서를 손으로 쓸 때랑 비슷한 흐름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목표를 정의했을 때 목표를 정의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보고서를 쓸지 우리가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목표를 어떤 걸로 둘지 가지게 되고 이 목표에 따라서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지 최종 형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근거로 좀 채워야 될 건데, 그때 이제 이 데이터 수집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보고서에 근거가 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쓸 수 있게끔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측치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이상치들을 없앤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정리 단원에서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서의 목표에 맞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근거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생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다 우리가 AI들을 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정의하고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쓰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가 있으면 그거를 AI한테 목차들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목표를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긁어온다든지 아니면 정제를 할 때도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 정리를 할 때 AI를 활용해서 했었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AI를 활용해서 한번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AI한테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어떤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음으로써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를 생성할 때도 AI한테 작성을 맡기게 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나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들만 하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제약회사 I사랑 SKAX랑 같이 협동해서 보고서 자동화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인데요. 이 제약사에서 있었던 문제점은 어떤 거였냐면 PV 관련 규제 강화가 되면서 보고 건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보고해야 될 양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문서 작업 관련 업무량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뭐 CNS 중추신경계 항암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건 이상들을 수집하고 그 100건 이상의 문서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문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문서 작업을 위한 비용 부담이 이제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PV팀에서도 이 문서들을 작성하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인력 보강을 통해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문서 내용들을 작성하기 위한 외주비도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서 이 제약회사 I사에서는 뒤에 있었던 인건비 상승이나 외주비 부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매출 보고서를 한번 자동으로 생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이 매출 보고서를 생성할 건데, 어떤 매출 보고서를 생성할 거냐면 우리 전월 대비 매출 요약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매출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고, 이때 우리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그리고 조건들을 같이 넣어놓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챗GPT에다가 붙여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 사용했었던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게요. 이커머스 커스터머 비헤이버 데이터셋 v2 갖고 와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데이터 로딩이 끝나면 우리 화살표 버튼 눌러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GPT가 데이터들을 읽고 분석을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4년도 3월 기준 전월 대비 매출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일단 우리가 필요했던 내용들은 여기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있죠. 최근 2달간의 매출액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월 대비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위 2개 고객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지역이랑 연령대들을 알게 상위 2개의 고객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지역이나 연령대들을 갖고 와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매출 변화에 대한 핵심 인사이트 3-4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매출 변화에 따른 인사이트들도 이제 GPT가 제안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에 확인을 해보면 요약보고서에서 기준월은 우리 24년도 3월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월은 2월로 해서 2월이랑 3월의 비교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4%나 감소를 했고요. 상위 2개 고객군들 중에 이제 최근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스탄불이랑 아즈말할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고객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사이트들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4.3% 매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대형 고객군의 고객 빈도가 감소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핵심 고객층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던 이스탄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때 지역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역에서만 우리가 매출들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들에서도 우리가 구매들을 불러일으키게끔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주요 연령대가 38세, 18세로 양극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연령대 매출 기여도가 필요하다.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각화 그래프랑 고객군별 상세 분석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전체 매출 데이터에 그래서 전체 월별 매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전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쭉 감소를 해서 우리가 3월은 지금 4.3%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전부터 감소를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번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분석도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상품 카테고리별 매출 분석도 진행해줘. 네, 그리고 카테고리별 매출 분석을 확인해 보면요. 일렉트로닉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우리가 보고서에다가 넣어달라고 해볼 건데 이때 챗GPT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서 우리가 이 보고서들을 직접 이 GPT 안에서 수정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 내용들을 캔버스로 보고서를 작성해줘.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분석 내용들을 캔버스에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캔버스 형태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복사 편집 다운로드 버튼들이 있는데 그래서 편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GPT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채팅 창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리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캔버스 안에서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우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 분석 인사이트 부분을 요거를 좀 뒤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 분석 인사이트랑 핵심 인사이트 요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안에서 원하는 대로 보고서의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는 이제 어떤 장점들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프롬프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캔버스에 써 있는 보고서의 형태로 다음번에도 같은 구조와 형식으로 만들 수 있게 프롬프트를 생성해줘 라고 요청을 보낼 거고요. 앞에다가 너는 역할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프롬프트 전문가야. 그래서 앞에 역할 부여를 해줘서 좀 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요청 보내서 프롬프트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프롬프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있는 보고서 구조와 형식을 100%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안에 내용들을 보면 너는 매출 분석 리포트 작성가이며 아래의 보고서 구조의 형식을 정확하게 유지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동일한 형태의 보고서로 생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요 코드 복사해서 프롬프트 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새 채팅 눌러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데이터를 넣어서 같은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데이터 분석한 거랑 같은 형태인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보고서 작성된 결과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데이터 종합 보고서 우리 제목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로 월별 총매출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고 최근 월 기준 전월 대비 매출 요약도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상위 고객군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형태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보고서가 나중에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한다면 캔버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형태들을 다듬어 놓고 얘네들을 프롬프트로 바꿔놓는 거. 바꿔놓고 저장해 놓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는 필요할 때 꺼내서 그 친구를 써서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보고서 자동 생성하는 실습은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 실습으로는 우리가 심층 리서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GPT한테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우리 채팅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심층 리서치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료 기능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무료 계정이신 분들은 유료가 되어야지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층 리서치는 우리가 어떤 자료 조사할 때 특히나 유용한데요. 우리도 한번 이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채팅 하나 만들어주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심층 리서치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이콘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AI 발전에 따른 마케팅 변화에 대해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리서치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GPT가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AI 발전과 마케팅 변화에 대해 관한 리서치를 도와준다고 하고요. 이제 다음에 질문들을 답해주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찾아서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어떤 산업 또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우리는 마케팅 산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야에 관심 있습니다. 전반적인. 두 번째는 리서치 대상 지역이나 국가가 있나요? 우리는 한국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의 마케팅 변화가 관심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우리 콘텐츠 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학술적 리포트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실제 기업 사례나 뉴스 중심이 좋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실제 기업이다. 뉴스 중심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보들을 넘기게 되면요. 리서치를 시작하게 되고요. 이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딥리서치로 우리 생성한 보고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리서치한 걸 경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 출처 10개, 검색 96개 이렇게 검색해서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생성하던 글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전문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려보면 이미지도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보고서 형태로 지금 작성을 해주고 있고 지금 에지 U 플러스에서의 사례들도 같이 갖고 와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개인화 전략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 배포 측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내 주요 기업 사례와 성과를 비교하는 내용들도 잘 나오고 있어요. 아까 했었던 LG U 플러스, 그리고 삼성증권, 서울우유, 농심, KB국민카드, 신세계그룹 이런 것들이 지금 AI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례들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보를 찾아오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간들도 우리가 이렇게 축약을 시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보고서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습을 하면서 한번 고객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